라즈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이번 주는 국내장은 좀 괜찮았는데, 미국장도 좋았죠? 그런데 또 이렇게 원위치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좀 마음 비웠다고 말씀드렸죠? 예, 마음 비우고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뭐 크게 매수하거나 매도하고, 매도는 합니다. 익절은 했다가 뭐 눌림에 다시 사는 정도지, 예, 큰 물량을 사고 있진 않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멤버십 회원 알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게 목요일일 겁니다. 자, 최근에 묘한 흐름들이 보이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올랐다 내렸다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금과 채권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뭐 해설은 할 수 있겠죠. 저도 나름의 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민하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다 이유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객관적이고 냉정한 눈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거 진짜 몰라요. 경기 상황과 경제 상황 때문에 이것을 판단해내고 추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예, 고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금도 계속 이제 사서 모았고, TMF나 국내 미국채 ETF를 샀어요. 30년을 한 3개월 계속 모아서 지금 수익이 좀 나서 이제 익절을 했습니다. 저는 자산 운용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강조를 드려요. 주식 타이밍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어요. 그냥 저점에 사서 계속 두면 좋은데 지금은 고점이니까 그럼 저점 올 때까지 기다리던가 아니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게 또 안 되죠. 예,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흐름을 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 이 흐름을 읽는 거는 연습을 통해서 가능하신 거고, 저는 나름 이쪽에서 프로입니다. 예, 프로니까 제가 맞추는 거지 여러분들이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연습하시면 돼요, 반드시. 그런데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투자하시는 게 모르는 분보다는 어때요? 훨씬 유리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뭐 제가 멤버십에서도 이제 AMD와 우버 뭐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고, 자, 로블록스가 실적 발표 때문에 하루에 25%가 마이너스 났다가 그리고 바로 반등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자, 우버 우선 말씀드려 볼게요. 이전 고점에서 지지해서 낙폭은 조금 컸지만 추매했습니다. 저 금요일날 추매했어요. 우버 보면 그날 8, 9% 떨어졌거든요. AMD도 추매했습니다. 그리고 로블록스도 추매를 했어요. 제가 급락하는 종목 잘 안 잡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추매했냐면 차트상에서 반등할 수 있겠다라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있겠다지 반등할 거다가 아닙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주식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단점은 이 차트를 보고 확신을 가지시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러니까 여기선 반등한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인 이유가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쪽 확률이 높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전문가는요, 결과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흐름을 보는 거죠. 제가 100% 이렇게 움직입니다라고 말하면 사실 전문가라고 하기보단 사기꾼에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확신을 하는 게 중요한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TQ 보면 이번 주 저는 굉장히 결과적으로 선방했는데, 예, 경기에는 큰 실점을 했다고 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TQ 일봉에서 보면 여기 검정색 보이시죠? 검정색 라인.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죠? 올라왔는데 여기 슈팅 라인 하늘색, 형광하늘색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자, 다행히 60일 이평에서 지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흐름이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나요? 아니죠? 예, 이거 안 좋아요. 이렇게 약간은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건 절대 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깔끔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안 좋다. 그리고 시그널도 어때요? 이제 무조건이라기보단 확률이 이쪽이 떨어지면 하락했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어때요? 이게 지지선인데 시그널 선이죠. 얘를 올라와야 돼요. 근데 반등했는데도
못 올라왔어요. 이게 중기 시그널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와야만 이게 예, 반등을 하는 거지 이 추세대로는 안 된다. 근데 금요일 날 이걸 깼기 때문에 사실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잘했으나 실점을 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는 거고, 자, 나스닥 중합도 보면 당연히 TQ니까 비슷하게 움직이겠죠. 오히려 TQ는 3배 레버리지라 더 시그널이 빨리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나왔죠. 한 3일 전에 요 급락할 때 하락 시그널이 나왔으니까 제가 볼 때는 요거 깰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깰 거라고 보는 건 반드시 깬다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 좋은 흐름이 아니다. 이 정도를 여러분이 인지하시는 게 사실은 경험이고요. 그래서 차트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왜 안 좋냐면, 자, 이전 고점이 여기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 19,000 정도 되는데 딱 거기 걸리긴 했어요. 하지만 자, 추세가 이쪽에서 보시면 저점을 계속 낮추죠. 이렇게 낮추고 고점도 지금 이렇게 낮게 가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아래쪽으로 향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게 흐름이 안 좋은 거예요. 반등은 해도 뭔가가 갇혀 있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반등할 거면 이렇게 가는 게 좋다니까요. 이렇게 가다가 떨어져도 확 한번 슈팅 주면서 올라갔다가 눌렸다, 이게 낫지. 이렇게 아래쪽으로 당기는, 아래쪽에서 뭔가 끌어당기는 느낌이죠. 이런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반등 못한다라기보단 위험한데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과거랑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과거가 이랬으니까 지금이 이렇습니다라고 굳이 말씀 안 드려요, 저도. 그런데 체크해 봐야 될 부분들은 있다는 거예요. 자, 미국도 신용 쓰죠. 지금 마진 거래를 많이 합니다.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데 자, 2021년도에 마진 규모가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신용 거래죠. 신용 거래 물량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지금 그 위치까지 왔어요. 그러면 자, 핀나 마진 부채는 현재 899.178이래요. 이때는 어땠냐? 900대 초반이었습니다. 900대 초반. 자, 거의 다 왔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개인은요, 돈을 어떻게 해요? 쓸 만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풀베팅을 하고 있다. 마진거래 이거를 뭐 기관까지 포함하는 수치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개인은 다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개인이 왕성하게 고점에서 하면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뭐 더 올라가더라도 너무 욕심부리지 마십시오. 근데 당연히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하락할 확률이 더 크다고 말씀드렸고, 자, 엔비디아 주도주죠. 월봉상 자, 하단에서 이렇게 중앙 추세선, 이게 파란색이에요. 여기 파란색 위쪽에 있으면 상승이고 이제 내려왔죠? 그런데 올라왔어요. 다행히 올라왔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항상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 위로 한번 슈팅을 주더라도 한 70% 확률로 다시 밀려 내려갑니다. 그래 놓고 자리 잡고 다시 올라와야 돼서, 자, 이번 달 아직 남았죠? 그러니까 후반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위쪽으로 갈 수 있대 다시 밀릴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그걸 잘 견뎌내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추세로서는 어쨌든 여기 보면 이제 하락이 떴죠. 하단에 하락이 떴고 반등은 했으나 이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유지돼서 올라와야지. 지금 위치에선 어쨌든 이제 얻어 맞은 거죠. 한 대 얻어 맞아서 막 복구를 하고 있는데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일봉 보면 더 확실히 드러나요. 자, 하락해서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저점에서 반등했죠? 다시 반등했죠. 지저분하잖아요. 이렇게 깔끔하지 않은 차트 부분은 조심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게 경험이고 이런 게 사실은 학습이에요. 우리가 2021년도에 올랐는데 그때 떨어졌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 내려갔다가 지금 여기 딱 걸렸잖아요. 지금 이 보라색, 연한 보라색을 중심으로 지지받았죠? 지지받았죠? 깨고 내려왔는데 올라왔는데 어떻게 돼요? 저항받았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해야 되는데 못 돌파하면 다시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훨씬 크겠다. 이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전개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
제가 이제 멤버십엔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쪽에서 저는 거의 70%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눌렸을 때 조금씩 다시 사 모았는데 이전 물량만큼 사진 않았어요. 물론 이렇게 갈 걸 알았으면 더 사야 되는 게 맞는데 눈을 말씀드리지만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높은 위치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매수한 이유는 보세요. 이렇게 내려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녹색석 60일 이평이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 사봐야 돼요. 예, 매수를 해보면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지를 딱 받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나요? 모르잖아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쫙 올라왔는데 지금 위치는 어때요? 너무 좋은 위치인가요? 위험한 위치죠. 여기 상단에 라인 보이시죠? 예, 이전에도 여기서 예, 못 가고 떨어졌어요. 여기서도 한번 슈팅 줬다 또 떨어졌어요. 이번엔 이렇게 높이 치솟아 올랐죠? 여러분 더 갈 수는 있는데 이게 유지가 안 될 확률이 커요. 예. 그래서 저는 우선 90%또 익절을 했습니다. 물량의 90%를 지금 다 팔고 한 80% 되겠네요. 20%만 남겨놓고 눌릴 때 다시 사겠다. 자, 여기서 눌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시 60일까지 가나요? 자, 보세요. 상단 갔다가 내려올 때, 자, 거기까지 안 가죠? 예. 60일까지는 잘 안 내려와요. 이렇게 강하게 슈팅이 올라가면. 물론 많이 올라갔으니까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럼 합리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 자, 여기서 눌린 이 라인이 이 형광색 라인이죠? 그럼 여기에요. 그럼 96달러, 97달러 정도 됩니다. 그럼 요 구간 안에 사보시면 돼요. 근데 이쪽에서 사는 것보단 당연히 눌렸을 때 97 근처에서 사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조금 지나다 보면 이게 앞쪽으로 가면 이 라인이 올라오거든요. 평균이란 게 뭡니까? 예, 고가에 대해서 반영을 하겠죠. 그러면 이 정도 올라올 거예요. 한 85 정도. 그러면 내가 85까지 그 85가 어딥니까? 여기 고점이죠. 예, 한 83 정도 되겠네요. 자, 요 근처에서 내가 한번 다시 사보겠다. 그럼 어때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슈팅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근데 이쪽 슈팅부터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헤드앤숄더가 나오거든요. 왼쪽 어깨, 탑,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오른쪽 어깨 나오겠죠? 이게 이 위쪽을, 이전을 돌파를 못하면 그 다음 밀릴 수 있으니까 자, 수익 기회는 있다.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어때요? 83달러 정도까지 생각하고 눌림 매수 하시는 거다.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투자할 때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주식을 못 살게 굴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샀다 팔았다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시나리오를 그리실 수 있으면 되고 그건 어렵지 않아요. 차트를 보시면서 하면 됩니다. 자, 우버 같은 경우도 제가 샀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자, 그날 급락을 했는데 자, 급락을 했습니다. 그게 여기까지 빠졌어요. 61 정도까지. 자, 여기가 이전 고점이에요. 이전 고점. 그러면 자, 상승했다가 여기서 이전 고점에서 반등했죠? 요 부분.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눌렸다가 여기서 다시 반등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확률이 한 70% 되니까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지금 쫙 올라서 예, 저는 다 양전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또 한 30% 익절하고 한 수익률 14% 정도 됐나? 예, 그 정도에서 익절을 한 이후에 지금 다시 모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수익 났을 때 일부분만 팔았다가 다시 사시면 돼요. 예, 그게 잘 하는 거지. 그냥 난 장기 투자자니까 여기서 사면 당연히 괜찮죠. 근데 끝까지 가서 여기서도 안 팔고 내가 버티면 어차피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명해지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로블록스도 제가 다시 샀던 이유는, 자, 여러분 보세요. 고점에서 이게 한 번에 빠졌거든요. 근데 이전 방송에서도 로블록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빠지는 건 사실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였냐면 60일 2평이에요. 그쵸?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팔란티어도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반등했잖아요. 그래서 이 근처 내가 사보겠다 해서 정말 마이너스 25점 몇 프로 갔을 때 그냥 샀습니다. 그랬더니 예, 바로 한 14%인가 올라줘서 종가 마감할 때는 이제 이전에 있는 물량도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로 내려갔다가 그죠? 다시 반등하면서 플러스 돼서 또 절반 익절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근데 이거는 위로 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 또 걸렸죠? 매물대 걸렸기 때문에 한 번 다시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커요. 그래서 요 밑에 다시 사기 위해서 위로 가면 뭐 소량 따라가면 되고요. 예, 이렇게 내려갔을 때 사야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뭐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죠? 예, 내가 그렇게 짜서 가는 거니까 만약에 확 올라간다고 아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종목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보실 수만 있으면 된다. 자, 네, 제가 이제 잘 보는 매경 월가월부 프로그램입니다. 자, 중요한 얘기를 김용갑 파원이 얘기했어요. 보시면 자, 화요일 32억 달러 순매수 이전 기록과 비교해 10억 달러 이상의 큰 규모다. 개인들이 지금 왕창 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두 차례 20억 달러 이상 일일 유입이 기록이 됐고 지난 3년간 하루 유입은 20억 달러 이상인 날에 9번에 불과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 벌써 5번을 샀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관이 같이 샀냐? 아니에요. 기관 투자자들은 화요일에 순매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개인한테 지금 물량이 팍팍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은요. 미국은 유동성을 확대할 연준이나 그 재무부는 좀 없어요. 여력이 없지만 어떤 유동성이 지금 가능하냐? 은행 기관들이 개인을 상대로 대출을 일으킬 수는 있겠죠. 지금 그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일어나면 미국의 신용 당연히 유동성이 확장이 되고 지금 미국의 유동성은 사실은 우리 같은 서학개미와 글로벌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다 쏠려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유동성을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떨어지는 게 좋은데 누구 돈이 많이 지금 그 시장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해외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유가 있어요. 예, 이거 하락 뭐 강제로 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하락해서 손해를 자기들만 보는 게 아닌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어쨌든 JP모건 말을 전 잘 듣진 않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이후에 시장은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안 좋아요. JP모건이 말하는 단기는 2주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번 달 말이죠. 여러분 이번 달 말 되면 추세가 결정이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실점 중입니다. 득점보단 실이 많고 자 골드만삭스의 스콧 로브너 전략가도 개인 투자자 월가 대형 기관이 기다리는 저점 매수를 받고 있다. 대형 기관들은 오히려 하락을 시키고 싶다니까요 지금. 쇼패팅하고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내려야 살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가격이 안 내리고 있어요. 누가 다 사가고 있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일이고 내 빙고 카드에는 없었다. 저도 개인분들이 지금은 매수할 시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개인적인 판단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 매수 불균형이 있는데 1월 17일 불균형은 2019년 이후에 가장 큰 수준이다. 그래서 2025년이 나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저 좋을 확률이 근데 제 그냥 논리로는 40%예요. 좋기보단 저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대신에 올라가면 저는 안 살 거냐? 살 겁니다. 그거는 제가 차트를 통해서 추세를 확인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살 거고 대신에 물량을 많이만 안 가져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금요일부터 자사주 매입이 들어간다고 하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남은 돈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근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죠. 미국도 미국의 계획이 있고 트럼프도 트럼프 계획이 있는데 그게 100%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멤버십 밴드를 통해서 제가 12월 12일 날 안내 드렸던 내용에 자, 금 가격의 고점에서 조금 늘렸다가 다시 상승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KRX 금연물 연금저축계좌에서 모으고 있고 IGLD라는 퍼스트 트러스트 골드 인컴 ETF를 계속 모으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TMF도 하락 중이라 30% 익적으로 다시 모으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자산들의 특징은 지금은 올라가고 있지만 그 당시 12월은 하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 뭘 하셔야 된다? 저렴한 자산들을 매수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2월이죠? 그래서 안내드리고 나서 이건 KRX 금연물입니다. 이렇게 누릴 때 계속 샀어요. 사고 올라가서 수익 나면 저는 다 파는 게 아니라 한 절반 정도 여기서 20 조금 올랐으니까 여기 15% 20%
그 다음에 25%에서 절반 정도 털어내고요. 그 다음에 눌릴 때 또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슈팅 나올 때 고점까지 다 해서 매도를 절반 정도 또 팔았어요. 그런데 당연히 윗골이 안 좋은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눌릴 거 예상해서 이때 또 사면 됩니다. 예, 저는 계속 이렇게 할 거고. 자, 코덱스 미국채 30년도 TMF도 샀지만 TMF는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ETF 샀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여기서 매도하고,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매도하냐? 아까 녹색 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락할 땐 여기서 지지 일어난다고 했죠? 반등할 땐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저항대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려왔다가 60일 이평 닿으니까 어떻습니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때 매도하시면 돼요. 예, 차트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 특징을 아시는 게 어려운 거다. 100% 맞추려고 하시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 늘상 보이는 패턴대로 틀리면 어때요? 여기 우선 매도해서 익절해 놓고 올라간들 손해 아니죠? 예,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잘한 게 된 거죠. 예, 습관적으로 여기서 여기는 많이 밀려가는 지점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눌려서도 어떻습니까? 잘 방어해서 다시 샀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 올라갔을 때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매도를 월요일 날 또 일부 할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수익 구간 아직은 조금 마이너스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근데 이 이후가 중요한 이유는요, 올라갔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뭐 국내 가격으로 9,000원대 지금 이렇게 이평선들이 모이고 있죠? 여기서 지지받을 확률이 커요. 그럼 여기까지는 사서 모으면 그 다음엔 상승 반등할 수 있거든요. 예, 이런 정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기사로 계속 많이 나오죠. 예, 배당. 우리가 배당에 세제 적격, 그러니까 세제 혜택 있는 계좌에 ISA 연금 계좌서 과세 혜택이 축소됐다. 자, 이 내용은 다음에 한번 영상으로 말씀드릴 건데 그냥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법인 중에 과세가 안 되는 법인들이 있는데, 자, 그런 애들까지 배당을 해외에서 받잖아요. 그러면 정산하기가 힘드니까 과거에는 이 국세청에서 그 세금을 다 돌려줬어요. 먼저 다 돌려줘서 없는 걸로 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세금을 걷는데 그 면세 법인들은 어떻게 돼요? 과세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누가 내준 꼴이 돼요? 국가가 내준 꼴이 되죠. 그래서 이걸 바꿨는데 문제는 개인한테도 날벼락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근데 취지가 나쁜 건 아니라고요. 예, 바로 잡아야 될 걸 바로 잡았는데 안타깝게도 예, 우리나라 뭐 공무원 분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건데, 무슨 진짜 우리나라 투자자들을 절세 미당족 대혼란, 뭐 엄청 곤란하게 만들려고 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본인들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갖고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셔라. 예, 투자 하루 이틀 하실 거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되면 뭐 한 15% 배당금에 그죠? 예, 15% 정도 세금을 낼 것을 이제 못 돌려받는 거죠. 내 손에서는 떠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금저축도 배당만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관리해드리는 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건 연금저축에서도 수익 내셔라. 그냥 넣고 계속 가만히 두시지 마시고, 아까 보셨죠? 예, 골드처럼 위쪽 가서 거기서 익절하고 다시 사셔라.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 개인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쌀 때 사서 이거 연금저축 계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예, 내 이익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정당한 행위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투자자들은. 그런데 무슨 장기 투자가 미덕이나 되는 듯이 그냥 넣고서 손도 안 대고 가만히 있는 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증권사에 있던 걸 이렇게 두고 2024년 10월에 새로 개설을 했거든요. 개설을 해서 지금은 그래서 많이 안 들어갔죠. 뭐 매월 납입하니까. 그래서 한 740 정도를 다시 넣었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누적 수익률이 아니고요, 손익이에요. 실제 팔고 사고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익 나면 리밸런싱 하거든요. 그래서 8%가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배당 들어온 거는 여기에 포함 안 되잖아요. 예, 이건 그냥 내가 손익이 낸 거고,
그 다음에 배당은 이제 다시 계산될 거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운영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죠. 안 좋은 시기에는 어떻게 하셔라? 수익을 내셔라. 그래서 지금 약간 예수금으로 빼둔 계좌 11월 27일 겁니다. 5,055에서 지금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2월 6일 기준으로 5,137. 뭐 많이는 안 늘었지만 괜찮아요. 제가 월에 추구하는 목표는 사실은 2%거든요. 그럼 2%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이면 24%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장에서 24% 괜찮다는 거죠. 올라갈 때는 50%도 나고 60%도 나니까 지금은 이렇게 안전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계좌들을 저는 한 뭐 7개 정도 갖고 있는데 좀 나눠놨습니다. 이유는 뭐 국내 주식은 이쪽 수수료가 좋으니까 미래에셋으로 하고, 키움은 뭐 약간 단타성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좌를 나눠놓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 화면 많이 쓰시는 화면일 거예요. 이거 T증권, 토스증권 겁니다. 그래서 여긴 미국 그 주도주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 주도주 하고 있는데 25년 올해 이제 2달 됐지만 어쨌든 이 정도 수익 냈고 아직 2%가 안 됐죠. 그리고 2월 달이기 때문에 제 목표에는 미달했어요. 1월에 2% 내고 2월에도 또 2% 내면 4% 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1, 2월 어려웠지만 어쨌든 수익 나고 있고, 또 다른 계좌도 이제 한 500 정도, 419만 원 정도 들어있는 계좌가 이렇게 12월부터, 요건 그래도 12월에 좋은 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400만 원 갖고 100만 원 수익 내면 24%거든요. 그럼 이렇게 계속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커지겠죠. 그래서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이 되시려면 장이 어려울 때는 수익이 덜 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수익이 내실 수 있는 종목들과 자산을 편입하셔라. 나는 비트코인으로 갈 거야. 계속 가시면서 큰 수익 내셔도 되지만 그러면 힘든 시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국내 나는 코스피로만 할 거야. 힘든 시기가 온다고요. 그런 것들을 현명하게 피해 가시고 또는 재조정하시는 그런 나주리치 님들이 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자, 1월 6일에 제가 유나이티드스, 화이자, FB, 일라이릴리 조정은 다시 오르고 있다고 저희 멤버십 밴드에 올려드렸어요. 자, FB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근데 유나이티드에서도 그때 이후로 꽤 올랐습니다. 어쨌든 나쁘지 않게 가고 있고, 대신 얘들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좀 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중장기로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국내 KORU 모아가고 있다. 여러분, 나스닥이 좋지만 국내도 좀 살아나는데 이런 느낌이 있어서 안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KORU거든요. 자, 1월 6일이니까 자, 1월 6일이 이 정도 되죠. 여기 보시면 이제 딱 해서 여기 전환되는 시그널이 떴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서 모았어요. 사실 이때 샀으면 더 좋은데 이때 많이 안 샀습니다.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반등할 때 좀 사서 모았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여기까지 났다가 지금 다시 내려와서 마이너스가 갔어요. 하지만 어때요? 쌍바닥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쌍바닥이 되고 돌파하면, 요번에 못 돌파해도 어때요? 다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상승 시그널이 양쪽이 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전 지금도 미국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내도 또 이렇게 저점이 오면 일부분 조정, 미국 90%, 국내 10%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1억 투자하시는 분은 9천은 미국 하세요. 그 다음에 1,000만 국내로 들어오시면 이런 때 수익이 또 발생한다. 그리고 10월 8일에 저는 국내를 요새 많이 매매는 안 하지만 가지고는 있어요. 10월 8일에 멤버십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은 그냥 홀딩 중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르든 내리든 크게 신경 안 쓸 거다. 그리고 내렸을 때 난 더 사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제가 요 말씀드린 게 10월 8일 여기죠. 요때 36만원 갔다가요 41만원 가서 여기서 익절했어요. 절반 정도 익절하고, 그리고 내려오길래 여기 파란색 선이 있죠. 여기 깨고 내려올 때 거기서 반을 또 줄였습니다. 그럼 25%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나머지 매도한 돈으로 여기 내려올 때 계속 샀어요. 지금 수익이 안 났을까요?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또 윗골이 달길래 거기서
이 윗골이 나면 저는 70% 익절합니다. 익절하고 30%만 남겨놓고 또 떨어지겠죠? 떨어질 확률이 크니까 다시 살 겁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은 많이 수익이 났어요. 여기서 쭉 내려올 동안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죠. 파란색 꺾일 때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올라올 때 이렇게 해서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투자하는지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투자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같은 종목을 갖고도 어떤 분은 이때 사고 이때 팔아서 손해를 보는 거고요. 어떤 분은 이때를 갖고 있었지만 참았다가 이렇게 이때 사서 수익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워드 막스 우리 투자 대가님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죠. 오늘 월가 주가는 금리 인하 소식에 상승했다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로 하락했으나 금리 인하로 경기가 부양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다시 상승했지만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가 인상되리라는 부정적인 전망 때문에 결국 하락작으로 마감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별 내용이 없죠? 요새 뉴스가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결국 심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긍정적인 심리가 강합니까? 부정적인 심리가 강합니까? 딥시크 이후로 그리고 관세 전쟁 이후로 여러분 부정적인 심리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은 부정적인 심리가 압도하진 않았지만 스물스물 올라오니까 당연히 조심하시는 게 맞죠. 근데 맞는데 당연한 건데 자꾸 주가가 올라간다고 흔들리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확실하게 치유된다. 우리 피터 린치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꼭 지나고 나면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수익이 더 안 나시면 생활에 지장이 있어요? 뭐 아쉽지만 내가 사는 데는 지장 없죠? 그런데 많이 샀다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크잖아요. 그래서 지장 큰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조금 안전하게 생각하시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는 공포를 느껴요. 이거 맨날 들으시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요새가 딱 이때라고 생각해서 탐욕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약간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는 탐욕을 부려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개인들이 그렇게 투자하시는 거 보면 공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시점에 과연 큰 금액을 매수하시는 게 좋은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하는 요 요령을 터득할 건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2025년도, 26년도는 그런 기회가 계속 올 거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조심스러운 투자를 하시는 한 주 되시고 성과는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